안녕하세요. 고품격 컨설팅 쇼 명동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부자아빠. 저는 물과 바람을 사랑하는 남자 이풍수입니다. 날씨가 겨울이 돼서 그런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희 풍수님 마음이나 몸이나 다 건강하시죠? 아 예. 네. 추워 요즘. 왜 이렇게 춥냐? 요즘에 이제 물과 바람이 힘을 못 쓰는 계절이 돼버려서 저희 겨울에 싫습니다. 추위를 또 잘 타기도 해서 네. 사실 이렇게 내복을 이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으려고? 저는 하이튼 입겠습니다. 자, 그럼 풍수님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네, 최근에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와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을 이제 발표하면서 기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서조차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둘 중에 어떤 사업 방식이 좋을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풍수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그 동부이천동에 예. 그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죠? 300%가 넘는 네.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예. 그 아파트들이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용적률이 이제 300%가 넘는 단지들은 예전에 이제 리모델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추진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는데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리모델링과 비교를 해보니 재건축이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갈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업이 잘 진행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리모델링의 장점을 저희가 압축해 보면 재건축 대비 조금 간소화된 절차. 조금은 아니야. 많이 간소화됐는데. 저는 조금이라고 느껴지는데. 왜냐면 요즘에 재건축도 통합심의 많이 해주고요. 그렇죠. 예. 정비 계획을 열람하고 뭐 정비구역 지정까지도 나름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리모델링을 하나 재건축을 하나 공사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분담금 많이 나올 텐데 리모델링. 네. 일단은 아까 속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인허가 절차, 그러니까 어차피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는 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정부에서도 간소화하는 절차로 통합심의도 하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 뭐 이제 총회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그 기나긴 과정, 이 과정이 재건축은 많이 이슈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수도 다 바뀌잖아요. 그죠. 리모델링 동호수가 안 바뀌어. 그렇죠. 이런 거부터가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속도 면에서는 이제 리모델링이 확실히 앞서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부장님 말씀하시는 속도 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는 맞지만 사실 지금처럼 정책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해주는 상황에서는 사실 리모델링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갈등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 최근에 이촌 땡땡 아파트가 조감도까지 나왔어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근데 거기도 좀 재건축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등이 많아지면 사실 속도가 그렇게 빨라질까라는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 합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론하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는 장면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게 어떤 대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부분만 확정이 돼서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되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갈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겪어야 되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리모델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약간 암초 같은 게 수직 증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수직 증축을 해야 일반 분양분을 뽑아낼 수 있다 보니까 시도를 많이 할 텐데 저희 안전진단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직 보강이나 이런 보강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도 지금 뭐 성대한 아파트 내년 3월 준공이 이제 승파고.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금 선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들이 이런 난간을 또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제 수직 증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법제, 그러니까 법과 제도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저희가 볼 때는 점점 완화시켜 줄 걸로 보이고요.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성형 강국 아닙니까? 엄청 잘 기술이 발전하면은 아파트도 진짜 마음 먹으면은 싹싹. 멋있게 수직 증축 될 걸로 보이고 있고 내년 3월 첫 단지가 나오지만 이미 수직 증축으로 인허가를 받는 단지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내년 3월에 이제 준공되는 아파트가 신호탄으로 보여서 더 많은 시공사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수직 증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인 장점들 이런 것들을 어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상품성에서도 훨씬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개포자 땡땡 아파트 같은 거 보면 38평 뭐 이런 평들이 많아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 25평에 한 95% 정도 가격을 항상 형성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상품성이 좀 달라요. 리모델링은 저희가 소위 말해서 동굴 구조라고 하잖아요. 이게 3베이를 좋아하는데 2베이 구조에서 옆을 뚱뚱하게 못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햇빛 맞으려고 집에 들어가는데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했을 땐 새 아파트에 대한 로망, 그리고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갈 것 같고 압구정 넌 내 거다 뭐 이런 생각 하다가도 택도 없네 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상승 압력 그리고 상품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이 형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상품성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은 성형수술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 고쳐지지도 않거든. 그럼요. 본판은 남아. 아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네네. 그래서 골조를 살려서 최대한 이제 바꾸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축만큼은 상품성이 뛰어난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나 그 외 공용 공간들에서 좀 힘을 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그런 어떤 상품성의 열의를 사실 사업 속도에서 따라잡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우리 단지는 신축을 해서 최근에 어떤 트렌드 있는 평면을 입히겠다 이러면은 사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좀 어려울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저희 이제 풍수님하고 리모델링 대 재건축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풍수님 어떻게 정리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리모델링과 그 재건축은 어찌 보면은 새롭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의 보완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건축만 고수할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의 장점, 아까 말씀드린 사업 속도, 그리고 리모델링이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앞으로 좀 권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장점들을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최적화를 찾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동부 이촌동의 이런 지금 리모델링 조합 단지들도 이런 과정에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체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비싸졌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가격 상승의 압력이 너무 강해 보일 때 저희가 소위 말해서 풍선효과처럼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또한 정책적 지원으로 오히려 재건축을 밀어주고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래서 부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정리 멘트 한번 하면서 그러시죠. 네. 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로